안녕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어느덧 100년이라는 언덕 위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희영석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책에서 배운 이론이나 남의 말을 옮긴 교훈이 아닙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만남과 이별, 흥망과 성쇠를 직접 지켜보며 뼛속 깊이 체득한 삶의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이 고달픈 이유를 돈이나 건강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60세라는 나이는 유독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60갑자가 한 바퀴를 돌아 다시 태어난 해라고들 하죠.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표시가 아니라 인생의 첫 장을 덮고 두 번째 삶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전히 젊은 날의 방식으로만 인생을 연장하려 합니다. 건강검진표 숫자에 집착하고 노후자금 계산기에 마음을 빼앗기며 이미 넘쳐나는 인간관계까지 움켜쥐려 애씁니다. 물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보다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커다란 항아리로 비유해 봅시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항아리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담으려 합니다. 학력, 경력, 명예, 인맥, 심지어는 원치 않는 관계까지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항아리가 꽉 차 있을수록 잘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60년쯤 지나면 그 항아리에는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회복력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 것인가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간관계의 질이 강조됩니다. 사람 수가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소모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 관계만 남길수록 정신건강과 수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 이전에 이미 삶이 증명해온 진실이기도 합니다. 60세 이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상처를 받아도 금세 회복할 수 있는 체력과 마음의 근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정, 체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이미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마치 금이 간 항아리에 계속해서 오물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오물은 결국 항아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맙니다. 인생 후반전의 고통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과잉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60세는 바로 그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리만치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화는 길지 않았고 특별히 다툰 일도 없는데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쭉 빠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허탈감만 남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아오며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조금씩 빨아들이며 그 자리에 절망과 불평을 심는 감정의 흡혈귀 같은 이들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불쌍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가족은 얼마나 무심한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라도 연민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이야기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야기 속에 단 한 번도 변하려는 의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해결책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감은 그들에게 치유가 아니라 더 깊은 불평을 정당화하는 연료가 됩니다. 제가 70대 무렵 알게 된 한 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이고 말도 잘 통하는 분이라 처음에는 자주 만났지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사회에 대한 분노, 자신의 불운함에 대한 하소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주고 관점을 바꿔보자고 권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그의 불평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제 마음은 마치 먼지가 쌓인 방처럼 탁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 내면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것을요. 이 인연은 너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너를 병들게 하는 독이다. 60세 이후의 삶은 평온을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남은 날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고민해야 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느라 하루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버린다면 정작 나 자신을 돌볼 힘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특히 정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관계를 끊는 것을 냉정하고 매정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힘들다는데 외면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인 인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력에서 나옵니다. 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타인의 어둠을 짊어지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만남지에 늘 기운이 빠지고 삶이 무의미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당신의 밝은 마음을 눌러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하소연을 담아두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당신만의 빛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귀한 시간입니다. 나쁜 기운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60대 이후에 건강과 운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이 가파른 오르막을 지나 60세라는 완만한 능선에 다다르면 젊은 시절에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유난히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제가 가장 허무함을 느꼈던 순간들은 오직 필요할 때만 다가왔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 반드시 곁에서 정리해야 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가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회 특유의 인맥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명함 한 장, 술자리 한 번, 모임에서의 웃음 하나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요.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사회생활의 지혜이자 생존 전략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직함이 있고 결정권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기회를 나눠줄 수 있을 때는 주변이 늘 북적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전화벨이 끊이지 않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세가 되어 직이라는 옷을 벗고 손에 쥐었던 고난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 그 관계들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의 이유가 사라지며 안부 인사는 형식적인 인사말로 바뀝니다. 더 노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은근한 무시와 비교 혹은 당신의 과거를 깎아내리는 말들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은 밑빠진 독에 소중한 생명수를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한 뿐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서로의 영혼을 마주보고 지나온 시간을 존중하며 말없이도 안부를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누구를 알고 있는지만 계산할 뿐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조금씩 갉아먹히게 됩니다.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면 곁에 있어주지 않는 관계는 이미 관계라고 부를 자격조차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노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현직에 있을 때 그는 발이 넓기로 유명했고 행사 하나만 열어도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퇴직식 날에는 수천 명이 다녀갈 정도였지요. 하지만 은퇴 후 병상에 눕자 병문안을 오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람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명함 속 이름들만 모으느라 진짜 사람을 곁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와 허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짜를 걷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비로소 혼자가 되었기에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요.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의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중심에 서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인 미소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조용히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는 고독보다 훨씬 더 해롭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나갈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초라해졌을 때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주변에 여전히 이익을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끈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두렵다 하여
가식적인 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생을 평온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한 세기를 살아오며 목격한 인간관계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오랜 세월 쌓아올린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이 무례함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0세에 접어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번째 부류는 바로 당신의 삶과 시간을 가볍게 여기며 존재 자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류에는 낯선 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예의를 잃은 후배,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부터 예리를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여겨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란 단순히 형식적인 인사나 말투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살아온 시간, 견뎌온 풍파, 그리고 그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줄 한 줄에는 가뭄과 태풍, 혹한과 더위를 견뎌낸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60세의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수많은 계절을 이겨낸 삶의 완성자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이 빠르게 변했다는 이유로 혹은 더 이상 경제적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경험을 낡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판단을 믿지 않으며 존재를 마치 돌봐야 할 짐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방관하는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무례함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상처는 조용히 존엄을 갉아먹고 삶의 의욕마저 빼앗아갑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은퇴자는 평생을 바쳐 일했던 조직의 후배들에게 점점 무시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는 말을 끊기기 일쑤였고 모임에서는 농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가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받지 않겠나 라고 말하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확인이 아니라 무례함의 제단 위에 스스로를 올려놓는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혼자가 될까 두려워 무례함을 참고 넘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점점 더 당신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됩니다. 품격은 타인이 거저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단호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곧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것이 비록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일지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우를 잃었다면 관계를 재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큰 소리로 싸울 필요도 원망을 쏟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당신의 공간에서 그들의 무례함을 조용히 지워내면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의 인내를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침묵과 참고 있음이 계속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대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존중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당당합니다. 홀로 서 있는 큰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잡초처럼 밟히지는 않습니다.
무례한 이들 사이에서 상처를 견디느니 차라리 고요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역시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의 정원을 정리하고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마지막 지점에 와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비움은 결코 상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비움은 진짜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가장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안을 완성해가는 고요한 수행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서운함이나 분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었을까? 라는 억울함이 밤잠을 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들을 삶에서 밀어내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세. 이 말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건네며 조용히 인연의 끈을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이제 3가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지혜가 생겼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이 마음속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습관은 우울과 불안을 낮추고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감사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는 사실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둘째는 자기만의 몰입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생계와 책임에 쫓겨 살았습니다. 원치 않는 일도 참고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뤘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조용히 자연을 바라보는 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몰입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무언가의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경험은 노년의 시간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셋째는 진실한 소수와의 깊은 교감입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 혹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넓은 인맥보다 깊은 고독과 따뜻한 소수가 훨씬 더 큰 위안이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끝없이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떠받치며 여기까지 걸어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감내해 왔습니까? 이제는 그 상처를 당신 스스로가 어루만져 주어야 할 때입니다.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화려한 성공의 절정이 아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곁에
나쁜 기운이 없음을 느끼던 그 고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후반생이 그런 평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필요한 인연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당신만의 아름다운 황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저는 이 언덕 위에서 여러분의 평화로운 여정을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